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양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청해부대 집단 감염자가 포함된다면 다시 한번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와 S&P 지수가 0.8% 상승, 나스닥은 0.9% 올랐는데요. 전일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3% 웃돌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됐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 총재가 세계 성장률을 0.6%로 유지한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전에 비트코인 가격을 3만 달러 이탈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 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거래 재개 언급으로 3만 2천 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아마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개장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허반석, 최충성,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개장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 오셔서 활발한 주식 이야기까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종목들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가의 주유소 포트 현황이고요.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는 단숨에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는 17%, 비트컴퓨터는 26%, HLB는 22% 수익률 챙겨갔고요. 오리온홀딩스와 현대엘리베이는 약간의 손실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 한라홀딩스가 플러스 8%대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아난티가 약간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0%대 두 자리로 좀 내려왔는데 한라홀딩스가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령제약 현재 마이너스 3%고 이화공영이 새롭게 편입했습니다. 현재는 0.39% 정도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님, 전일 코스피 코스닥이 좀 양시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뉴욕 증시에서는 또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그 훈풍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모습인데, 네, 전일 뉴욕 증시에서는 크루즈주들이 크게 올랐고 항공주까지 오르면서 경기 민감주가 회복이 됐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전날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한국 시장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죠. 1,842명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치를 다시 한번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상승 출발할 거지만 이건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되면 매도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강도가 다시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도 매도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는 1,000억대가 넘는 그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4개월 연속적으로 지금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4거래일 동안에 2조 1,000억 정도까지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쪽에서 선물 환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우정시에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친환경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혹은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쪽도 쇼티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 쪽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뭐 수소 쪽이라든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있어서 이 순환매가 좀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버닝 시즌인 만큼 이 수급 개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중소형 쪽 개별적인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실적에 좀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OLED 쪽에 있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쪽과 LG 쪽에 중소형 OLED 투자가 나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금액까지 좀 나와주고 있죠. 하반기 때 7조 원 이상 수입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LG 쪽 같은 경우도 뭐 30K 정도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삼성 쪽도 마찬가지로 보안 투자 이외에 신규 설비 투자로 30K 이상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되겠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힘스라는 종목분들도 어제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지만 바닥을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ICD 같은 경우도 바닥은 이제 나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LG 쪽과 삼성 쪽에 있어서 모두 공급사로 확보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ICD 같은 경우도 준비적인 성장을 좀 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 LG 쪽에 있어서의 대형 패널 쪽에 증설을 하게 된다면 80세대 이상의 설비 투자를 좀 진행하게 된다면 ICD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스텍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를 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후공정 쪽에 있어서 본딩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대형 쪽 같은 경우는 경쟁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독 벤더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형 쪽도 내년도에는 삼성 쪽이 추가로 설비 투자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 시스템 쪽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에 이 수주라든가 이런 분들 모멘텀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 이외에 LG 쪽에 있어서 혹은 삼성 쪽에 있어서 장비사라든가 부품사도 좀 많이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추후에 발주 모멘텀이 좀 진행이 되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저가에 매수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가 기관 청약이 2,400조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의 수요 예측이 좀 나왔는데요. 경쟁률도 1,700대 1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있죠. 카카오가 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수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죠.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넷마블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입니다. 주가가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E14 같은 경우도 이슈가 한번 생기면서 17,000원대에 상승을 했다가 다시 13,000원대 초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을 단기적으로 좀 본다든가 아니면 KB금융까지도 마찬가지로 지분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어요. 좀 더 빠지면 배당 투자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이자 1%대밖에 안 되는데 KB금융 4에서 5% 이상 나오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 퓨얼셀입니다. 최근에 신규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친환경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CS윈드입니다. 마찬가지로 풍력 쪽입니다. 풍력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인데 마찬가지로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눌러있던 종목군들 중에서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괜찮으니까 오른쪽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2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5%대,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또 마감을 해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양시장에 모두 들어왔다는 점이 큰 타격을 줬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1,150원대 부근 지나가면서 오늘도 수급적인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전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현대차와 삼성 SDI만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 다른 종목들에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수급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하셔야겠고요. 원재재 가격에서는 WTI 가격이 7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했다는 점, 그리고 골드 가격도 1,800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카카오만이 파란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 연기 소식에 인터넷 업종들에서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또 카카오게임즈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주가 흐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14만 4천 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반대로 네이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356억에 발표되며 전년 대비 8.9%가 증가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1% 급등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가격은 43만 3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0.8%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0.7% 올라가며 7만 9,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전일 상승세를 보여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상승 출발에 성공합니다. 90만 5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0.5% 올라가며 73만 7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LG화학이 1% 가까이 올라가면서 81만 8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6% 올라가며 22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9% 올라가며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0.7% 오르며 3,239선까지 올라왔습니다. 3,240선 다시 한번 회복해주려는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0.5% 올라가며 1,04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들이 사자세 연출하고 있고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기관이 유일하게 매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에코프로비엠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주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가 전일 5% 급등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딘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2, 3년 정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오늘도 1.8% 강하게 출발합니다. 현재 9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0.38% 올라가며 7만 8,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SK머티리얼즈 2.7% 오늘도 급등하며 출발합니다. 전일 6.85% 급등했는데요. 미국의 배터리 차세대 음극 소재 기업인 그룹 1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사흘 연속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네, 시즌 0.5% 올라가며 7만 9,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알테오젠이 강합니다. 1.9% 올라가며 9만 1,4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지수가 활짝 웃으면서 출발했는데 코스닥도 힘을 얻고 조금씩 상승분을 더 키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허반석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주기조 포트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하반석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플러스권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CJ 제일제당이 15%대, 삼성 SDI도 14%대 챙겨가고 있고 이마트와 오리온, S코넥 모두 한 자리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들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인데 SFA와 KH바텍 모두 마이너스 1%대 손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다른 종목들이 수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손실도 지금은 다 만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포트 종목 보고 돌아왔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기분 좋게 상승 출발에 성공했고 상승분을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 본장에서도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오늘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전일 미 증시 그리고 지난 미 증시까지 다 해봤을 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하락률을 대부분 만회를 한 모습입니다. 앞서서도 한 3주, 2주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초기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이 어마어마한 기세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치명률이나 사망률, 중증 환자 데이터에 있어서는 초기 우리가 코로나19를 접했을 때와는 완연히 다른 모습이다. 백신을 1회 접종만 하더라도 치명률이 현재의 낮음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 증시 또한 이제는 어닝 시즌에 집중을 하며 재차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거기에 발맞추어 국내 증시도 조금 상승해 주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장전에 좀 강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또한 갱신할 것으로 어제 저녁 6시, 어제 저녁 9시 통계를 봤을 때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환율이 다소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조금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서 뭔가 베팅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심을 유지하는 자세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확고하게 확신에 차서 베팅을 하기보다는 현재 안전하고 건강하고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다면 그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가는 자세가 현 시장을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시장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삼성 SDI 질문을 주셨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 5월 6일 주유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할 때 64만 원 언저리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의 매수에도 좋은 섹터로 2차전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덩달아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어마어마한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 주가가 급등을 하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시장의 빌미를 찾아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여전히 꾸준히 시장에서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담스럽다라는 부분 꼭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SDI는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소형 전지 쪽으로도 유망한 기업이죠. 전기 자전거나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전기 자전거, 전동 휠, 전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이런 1인용 이동수단이 원통형 배터리 핵심 수요처로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 모빌리티죠. 전 세계에도 이러한 1인용 모빌리티가 조금 곽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1인용 모빌리티 쪽에서 원통형 배터리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들이 최근 보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원통형 배터리 매출 지난해 대비 20%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 SDI의 추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 증가 속도가 기업들 증설 속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을 볼 때에 삼성 SDI는
증설에 있어서는 보수적인데 최근 북미 진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입니다. 리비안이라는 업체가 2분기부터 독점적으로 전기차용 소형 전지를 삼성 SDI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이 리비안은 아마존의 딜리버리 밴 물량을 2030년까지 최소 10만 대 이상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라와의 배터리 공장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 설립 가능성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뜨거운 화두로 올려져 있고요. 2분기 실적 추정치로는 매출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915억 원이 시장 추정치로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전기차용 중대형 전지 분야의 영업이익이 당초 시장의 전망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된다라는 이야기가 삼성 SDI의 주가 강세 요인 중에 하나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제조 기업들 중 유일하게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게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실적에 집중을 해본다면 3사 중에서는 삼성 SDI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유소 포트폴리오에서도 3사 중에서는 삼성 SDI를 좀 담아보았습니다. 현 구간 많이 상승했습니다.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공포에 매수를 해보겠다는 자세로 꾸준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현대글로비스를 주셨습니다. 최근 뉴스를 본다면 자동차 운반선에 남는 공간이죠. 유휴 공간에 중소기업 화물을 실어나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업 호조에 따른 반사이익도 가능한 구간으로 좀 점쳐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기아차와 현대자동차의 가파른 글로벌 판매 회복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웃돈을 붙여서도 팔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현대차와 기아차 이야기가 연일 시장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추정치를 상회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5조 1,700억 원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연결 기준 영업이익도 2,500억 원을 좀 넘어간다면 전년 대비 58%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매출액, 전년 대비 94%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영업이익입니다. 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현대글로비스도 따박따박 추세 저점들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 추세 저점을 보인다면 추세 저점마다 모아가는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현대글로비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종목 질문을 주셨는데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죠. ODM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세계 1위 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외 600여 개 브랜드의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국내와 그리고 중국 실적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 추세 하단을 깨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조정 시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매출액이 2분기에 4,157억 원, 영업이익이 350억가량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도 각각 10%와 33% 증가세인데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21%, 영업이익도 직전 분기 대비 5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실적을 말씀드릴 때에 그 기업의 실적이 피크인가? 여기서 피크를 찍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올해, 내년, 23년도까지도 매출액은 10%대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62%, 내년도 20%, 후년도 13%, 당기순이익도 올해 570억 원가량의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도 35% 성장, 후년도 15%가량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법인 합산 매출액도 전년 대비 30% 성장을 한다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2분기 실적과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까지의 플러스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 코스맥스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감하게 베팅하는
하려는 시장보다는 안전하게 추세 하단에서 충분히 스터디와 분석이 완료된 기업들 중심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 시장의 장세입니다. 오늘 종목들 여기까지 살펴보고 시장 대응하실 때에도 따박따박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아도 오를 기업들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죠. 이렇게 안전하게 정배열권에 들어선 종목들을 매수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현재 이 시각에서는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수원아의 특징주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현재 노랑풍선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 콘텐츠 플랫폼인 위시빈을 인수했다는 소식의 강세인데요.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랑풍선은 위시빈의 지분 51%를 취득한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4,3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노랑풍선 계속해서 주가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5,100원대인데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지금 주가가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딜리입니다. 딜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주인데요.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딜리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두드러지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딜리 컴퓨터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 최근에 컴퓨터 관련주들 등락률이 굉장했죠. 등락률 상위 15개 중에서 6위에 랭크되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3,11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도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음이 알 수가 있죠. 7월 9일에 1,930원이었는데 지금 2주도 지나지 않아서 주가가 거의 2배가량 뛰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3,1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6% 급등 나오면서 39,7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2분기 실적 매출액은 1,087억 원, 영업이익은 357억 원으로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신제품에 대한 실적 기여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도 성장성이 충분한 그런 종목으로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주가 상승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32,000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강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현재 코스피 0.8% 강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이 선물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본장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사들여주고 있고 오늘장, 오후장까지 이렇게 상승세 쭉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는 최충성 전문위원이고요. 샵 0082번으로 최충성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위원님과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일에 반해서 불장입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특징주까지 챙겨주시죠. 네, 개장상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일단 외국인들 올매수 좀 전환을 했고 일단 기관주부터 코스피 시장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매수세가 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 초반이라 확인 의무가 좀 필요하겠지만 일단 초급은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코스피는 61선 지지 체크해 주시고 코스닥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5일선 지지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여행 관련주, 3D 랜드 2000지 관련된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의 종목들 섹터가 다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한 템포 좀 쉬시면서 시장을 좀 주도할 대장 섹터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전히 지금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기업 그런 실적 기대감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 환율 안정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장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변동 가능성은 지속해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환율이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찾으려면 일단 다음 주 이제 7월 FOMC 회의 이후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려고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사실 환율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 글로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움직임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철에 대해서 일단 시장 거래량 감소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조금씩 이제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은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박권장, 횡보장 굉장히 좀 지루하시고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좀 잘 이겨내신다면 그만큼 보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고요. 네 종목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수아마님께서 말씀하신 노랑풍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하게 또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 흐름에서 어제도 좀 강하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오늘 지금 상한가에 좀 붙여진 모습인데, 일단은 위시빈 인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무상증자까지 합쳐지면서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위시빈 인수보다는 무상 증자에 대해서 이런 단행 소식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좀 외국인 수급도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뭐 신고가를 강하게 좀 달성을 했는데, 일단 뭐 내일 정도, 모레 정도까지도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노랑풍선의 상승은 전반적으로 여행 관련주에 좀 토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카지노 관련주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행 관련주나 뭐 카지노 면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시장 방향에서 올라가는 것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변동이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실 여행 관련주나 뭐 항공 관련주나 저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변동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노란풍선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사실 뭐 증자 얘기가 나오면 될수록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증자 관련돼서 좀 호재가 나왔고, 일단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그 상황에서 비중 관리를 계속 하시면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물량 소화를 하는 것에 따라서 일단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G 헬로비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상승 후에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주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상당 고점 대비해서 조금 낙폭이 발생을 했는데 뭐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그냥 상승 하락, 밀림이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단기간에 상승하는 것을 좀 노리고 접근하시기엔 조금 애매한 구간이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눌린 구간에서 접근하겠다라고 해보시면 지금 자리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5G든 뭐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부분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은 있고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상승이 2파동 정도가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 좀 살펴보신다면 더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무한하고 크다. 성장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크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뭐 미디어 관련돼서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돼서 묶여서 갈 수도 있고, 섹터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묶여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산업군에서 IT 관련된 부분에서 뭐 저런 것들을 사실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이나 상승 모멘텀은 무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덱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덱스터 관련해서는 지금 뭐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크게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기존에 이제 미디어, 영화를 만들었던 그런 회사인데 지금 작년에는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충분히 기술적으로 짧게 한번 얹혀두는 자리에서는 뭐 지금 접근도로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덱스터 관련돼서는 지금 주가가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간 고점은 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순환 매장세를 좀 이해하시고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무거워져 있어요. 조금씩 무거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노린다면은 물론 덱스터를 보신 것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을 하시고 지금 바닥권에서 쉬어가는 종목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순환 장세에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바닥에서 준비하는 그런 종목을 보신다면 메타버스 관련돼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뭐 음원이든 미디어, VR, AR 관련돼서도 굉장히 이제 확장성이나 범위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뭐 저 종목 내가 예전에 봤던 종목인데 너무 아쉽다라고 접근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11,000원 오늘 지금 자리 십자선을 만들고 있는 저 자리에서 뭐 오늘 하루 정도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이고 13,000원 돌파 여부에 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사실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고 일단은 15,000원 이상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상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인 기간 수급 잘 체크하시고 환율 관련된 부분 잘 체크하시고 차주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조심히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율 잘 체크하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 2원 이전가량 하락하면서 1,151원 8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오후장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는 최재원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고 지금까지도 30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승 부근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주시죠. 네, 이 오늘 개장 상황을 보자면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매수세가 그렇게 강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기는 조금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고 지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코스피 어느 정도 조정은 계속해서 의식을 하면서 그래도 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매수세를 넣어볼 수 있는 자리는 이 3,168 부근이나 한 3,120 부근 정도를 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잘 지켜줄 때나 좀 이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에는 좀 이제 포트를 좀 좋은 포트들로 압축해서 그 포트들을 이제 계속 가져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은 뭐 시간을 좀 투자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전략 역시 나쁘지 않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뭐 상승 출발을 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의 위험은 남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시선으로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조정이 덜 끝났다라고 보는 게 파동적인 관점에서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짧게 증시 상황 말씀드렸고 질문 들어온 종목들을 보자면 카카오게임즈 주가 전망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이 오셨는데 카카오게임즈 이름 그대로 이제 카카오에서 만든 게임 회사고요. 근데 이 카카오게임즈가 요즘 들어 엄청 많이 올랐죠. 왜 이렇게 올랐는지 좀 알아보자면
카카오 게임즈가 최근 한창 인기를 높이고 있는 오딘이라는 게임 개발사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라는 곳의 지분을 21.58%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오딘이라는 게임이 데이트를 치면서 이 카카오 게임즈의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만든 게임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많이 오르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 이 호재와 악재의 크기 판단은 이 시장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제 별것 아닌 이슈가 주가를 막 몇 배씩 올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악재 때문에 하한가를 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2대 주주고, 김재영 대표라는 사람이 최대 주주인데, 카카오 게임즈가 콜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서 최대 주주 및 기타 주주들한테서 이제 주식을 추가 매입한다면 이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50% 정도의 지분율로 최대 주주가 되고, 김재영 대표가 사실상의 2대 주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오딘은 카카오 게임즈의 자체 개발 게임이 되며 실적 상승 효과도 굉장히 커지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강한 개발력, 강한 게임 개발력을 카카오 게임즈가 흡수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미래가 기대되는 일입니다.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하나 봐야 될 게 IPO를 준비 중인 크래프톤의 지분 가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크래프톤의 지분을 1.7% 정도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게임 회사인 넵튠의 지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넵튠이 가지고 있는 크래프톤의 지분까지 좀 포함하면 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희망 공모가 평균치만 적용을 해도 카카오 게임즈의 크래프톤 보유 지분 가치는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네요.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쭉쭉 올라가고 있고, 바로 어제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오늘도 오르고 있죠. 이 신고가라는 거는 좋은 거기도 한데, 이후에 확실히 뚫어낸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가 이 주가 상승 여부에 굉장히 강한 지표가 됩니다. 일단은 86,000원에서 86,600원 부근만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만 잘 지켜준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매수하신 후나 보유자분들은 신고가 영역인 만큼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시그널을 좀 보면서 매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7월 2일 정도에 발생한 이 대량 거래량이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터진다면 좀 단기적인 고점을 의심해 보기도 좀 충분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제가 말씀드린 거 가격 잘 기억하시고, 단기적으로는 86,000원 부분만 지켜준다면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깨진다면 이 조정 파동 후에 유력 지지라인 후보인 73,900원 그리고 68,000원 부분을 지켜줄 때 매수 자리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온 종목을 보면 한국카본 이름만 들으면 조금 생소한 회사죠. 뭐 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면 LNG 운반 선용 단열 파넬 탄소 섬유 사업을 하는 회사네요. LNG 운송용 선박의 저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좋은 단열재와 낚싯대, 골프, 스키, 항공용 카본 시트 등을 생산하기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 역시 주가를 보자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가 최근 좀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가볍게 보자면 다원시스라는 회사랑 102억 정도 규모의 전기자동차 내장판용 복합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현대중공업이랑도 1,400억 규모의 LNG 수송선용 초저온 보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네요. 이 두 개의 공급 계약만 봐도 전년도 매출액의 36%가 넘는 금액이고, 이 계약을 통해서 약 7천억 정도의 역대 최고 수주 잔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서 145척 규모의 LNG 수송선 발주의 대부분을 국내 조선사가 가지고 올 것이라는 또 다른 기대되는 호재도 있고, 그리스 최대 선주사의 LPG 선박 탱크의 단열 공사 수주 호재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호재 덩어리인 회사입니다. 공급 계약이라 매출에 바로바로 반영도 되고, 주가 역시 전망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신고가 이후 조정세를 타고 있으나 1,600원 부근을 잘 지켜줬고 반등했습니다. 한번 크게 밀리더라도, 정말 크게 밀리더라도 9,360원 정도 부근만 잘 지켜준다면 이 한국카본은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1,600원 부근을 잘 지켰으니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드린 두 가격만 잘 기억해 놓으시고 대응하신다면 이 종목 역시 분할 매수 정도를 조건으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고려아연 주가 전망 어떨까요?
고려아연 뭐 하는 회사일까요? 뭐 이름만 들어서는 아연 만드는 회사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가볍게 알아보고 가시죠. 아연과 연의 생산 판매를 주력으로 하며 금, 은, 황산 등은 아연이나 아연과 연 재련 과정에서 회수하는 유가금속과 부산물의 일종으로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비철금속 재련 업체네요. 딱 이름 그대로인 회사입니다. 금이 엮여 있기도 하니까 나중에 지수가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때도 있겠죠. 그럼 이 지수가 하락할 때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수 하락의 해진주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관련주들이 다 그래요. 네, 자, 이 종목 무슨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올랐을까요? 이제 딱 보면 큰 호재가 있죠. LG화학이랑 합작기업 설립, MOU 체결, 이 호재로 급등했는데 아직은 사업 계획 등은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종목 차트를 보면 신고가는 2015년에 갱신하고 그로부터 6년 동안을 조정 횡보를 받았습니다.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이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다시 하락 추세를 끊고 상승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50만 원 부근대 이 강한 주봉 저항대가 있었는데 일단은 뚫어주었고요. 이제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6년 만에 이 신고가를 한번 갱신하러 가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기대감 역시 드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50만 원 부근대의 저항대랑 이 하락 추세선 역시 뚫어준 모습이고, 여기서 밀리지만 않고 이 주봉 마감,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종가가 50만 원을 잘 지켜준다면 역시 말씀드린 대로 신고가 갱신 불가능하지 않고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자리도 좋고 어제 막 뚫었으니까 오늘도 역시 밀리지 않고 매수 시그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종목까지 조건부지만 세 종목 전부 다 매수 시그널 드렸는데요. 증시 상황은 아직은 조금 약세를 계속해서 의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약세인 장에도 최근에 약세인 장에도 잘 올라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증시 전망과 주의할 점, 그리고 질문 주신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께서는 이 매수 시그널들 전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고려아연은 자리도 좋고 현재 상승 추세에 올랐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들어오면서 오늘장은 강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오늘 마지막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고 있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